꿈을 찾아 떠나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이후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통사고 이후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다시 걷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네이클로바 제3법칙, 초점의 법칙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다시 한번 행운의 법칙들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목표로 하고 있는 탑 MBA 스쿨에서 합격 이메일과 전화가 오는 모습을 종이에 적으며 상상했습니다. 그 학교들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제가 그 속에서 공부하고 캠퍼스를 거니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고 합격 순간의 짜릿함과 기쁨으로 저를 도와주었던 분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신기한 건 가끔씩 이런 상상만으로도 기쁨의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물론 당시 능숙하지 못한 제 행운법칙 활용 능력으로 낮은 점수로 인한 불합격의 불안함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앞장에서 보셨듯이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믿음인데 그런 믿음의 큰 장애물이 바로 불안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낮은 점수로 누군가 합격을 했다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때부터 저와 유사한 점수로 탑스쿨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찾아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런 점수로 합격한 사람이 채 5명도 안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5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의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합격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작은 희망으로 제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보다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행운의 법칙에 맡겼고 네이클로바 제4법칙, 인과의 법칙이 위배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즉, 점수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MBA 합격은 이력서, 에세이, GMAT과 토플 점수, 그리고 인터뷰로 결정되는데 저는 낮은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이력서와 에세이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와도 연락하고 전화로 국내에 있는 그 학교들의 선배와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아파서 누워있지만 비록 목표 점수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당시 저는 MBA 준비를 위해서 누워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제 삶의 변화와 목표, 철학을 녹여내고 어떤 학교가 나와 가장 잘 맞는지 알아보는 그 MBA 준비 과정을 굿윌 일과 동시에 병행하느라 잠도 많이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굿잇 일도 MBA 준비도 참 즐겁게 했습니다. 즐겁게 준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작지만 참으로 수많은 행운들이 다가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제가 목표로 하던 학교 MBA 출신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친구의 친구를 통해 텍사스 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이 제 에세이에 피드백을 해줄 정도로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작은 행운들이 모여 제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해주었던 큰 행운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비영리 분야에 강점이 있는 몇몇 학교에 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마친 후 기다렸습니다. 힘을 빼고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에세이를 쓰고 조언을 구하는 동안 정말 많이 감사했고 정말 많이 행복했고 정말 즐겁게 열심히 했었으니까요. 그때는 설령 떨어지더라도 정말로 그동안 즐겁고 행복했기에 후회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선을 다했으니 떨어져도 그것은 더 좋은 기회를 향한 최적의 타이밍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행운의 법칙의 결과라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2008년 봄 어느 날 제가 상상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하 동영상과 함께 온 이메일, 듀크 MBA로부터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보는 아내도 기뻐하며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흘 뒤 저는 학교로부터 또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GMAT 점수가 낮은 저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메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에세이에 조언을 해준 30명의 친구들과 얼굴도 모르는 감사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한번 감사하며 또다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흔든 미국의 금융위기. MBA 준비 경험을 통해 저는 행운의 법칙 7단계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MBA에 와서도 몇몇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도 행운을 부르는 7단계 법칙을 통해 행운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 당시 미국은 최악의 금융위기로 미국인 10명 중 1명이 직장을 잃는 취업 대란에 놓여 있었습니다. MBA들은 경력을 쌓기 위해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에 MBA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졸업 후 그 회사, 그 분야의 직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MBA 기간 중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때고 인턴십을 찾는데도 시간 투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인턴십 기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비영리 분야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비영리 분야에 대한 기부 예산을 반으로 줄이거나 없애면서 그 분야에서도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인턴십 1명 또는 2명을 뽑는데 500명에서 1000명의 MBA가 지원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쟁 상황에서 영어가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인턴십을 기회를 잡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MBA를 준비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MBA 준비 때처럼 하나하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미국 친구들은 물론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마저 저에게 도움을 주었고 제 이력서와 인터뷰에 대한 피드백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끔씩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긴 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행복한 상상에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 저는 인터내셔널 뉴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2달간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턴십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부터 저도 모르게 저에게는 항상 쉽게 행운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 때에는 희망이 부풀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저에게도 졸업 후 취업이라는 행운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사실 또는 비영리 분야의 재무를 전공한 사람이 왜 오느냐는 의심, 미국에서도 MBA 출신이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아직 졸업생 중 5%도 안 되는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비영리 분야의 취업의 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계속 들려오는 미국의 실업률 상승률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저였지만 가끔은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을 얘기할 때마다 미국 역사상 몇십 년 만에 닥친 경제 불황이라는 큰 산 앞에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본 곳에서의 취업은 정말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서 슬며시 고개를 쳐들곤 했었습니다. 미국 사람 10명 중 1명이 직업이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인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졸업 후 3개월 내로 취업을 하거나 무급으로 일하지 못하면 비자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상황들과 주변의 걱정, 꿈만 꾸지 말고 현실을 인지하고 재무 분야로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과 선배들의 충고들,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저는 많이 두려워했고 가끔씩 그 두려움에 희망을 잃고 좌절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취업을 준비한 지 5개월이 지났고 결국 졸업을 했지만 저는 미국의 비영리 분야에서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동기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고 미국 동기들도 하나둘씩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기 위해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언제쯤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소수민족의 외국인이나 약자의 현실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저를 매일매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실험을 통해 얻은 경험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예전 일을 떠올리며 4년 전 계획했던 MBA를 온 이유와 제 꿈의 첫 번째 목표이자 미래의 꿈과 뒤뜰이 될 미국 사회적 기업에 취업한 저의 모습과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다시 추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행운의 법칙에 맡기고 좋은 행운이 다가올 것을 믿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더 잘해 나갈까 항상 행운의 법칙 7단계를 점검하며 계속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제 주변에서 늘 응원해주는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쩐지 즐거워지고 다시 행운의 법칙을 떠올리며 한 단계 한 단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관심 있는 비영리 회사의 구직 소식을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포지션이 나타나면 회사를 분석해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관련 분야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지만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통화도 요청하며 계속 정보도 얻고 다른 사람 소개를 부탁하며 계속 비영리 분야의 네트워크도 넓혀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고 좋은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응원을 보낸다는 격려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미국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법도 연습이 되면서 인터뷰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쉬웠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힘든 와중에 느꼈던 작은 행복들로 인해 예전보다 더욱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통화한 미국인에게 영어를 참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내 부족한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미국 MBA 동기들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내 기쁨을 나누기도 했고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얘기를 나누다가 제 경력이 참 특이하고 열정이 많이 느껴진다며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다른 미국 친구들 못지않은 인터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자기 소개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우연한 인연으로 전문가 연결돼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며 믿어주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며 성심껏 자기의 시간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미국 친구들과 멘토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해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준비한다며 비영리 회사에 지원하기 시작한 지 8개월 반, 8월 말에 어느 날 10시 30분 저에게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합격을 알리는 아쇼카로부터의 이메일. 4년 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급 없이 굿일로 직장을 옮기며 꾸었던 그 꿈, 나의 10년 계획의 발판이 될 첫 번째 작은 꿈, MBA 에세이를 쓰며 졸업 후 일하고 싶은 회사 중 하나로 이름을 떠올렸던 곳, 바로 사회적 기업가들을 통해 사회적 이노베이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기관 아쇼카. 그렇게 그리던 곳에서 8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모두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며 함께 일하자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4년 동안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정말 너무나 기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멍하게 아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축하한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던 그 순간 나를 묵묵히 믿어주었던 격려와 조언으로 작지만 큰 힘을 주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매우 큰 행운에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느낄 수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진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 이메일로 축하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보내준 미국 전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것만을 이룬 것으로도 그리고 그 감사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기뻐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저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 것에 더욱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느꼈던 그 감동은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서로 감사에 대한 감사를 나누던 그 감동을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행복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기억된 MBA 시절도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업 중 영어로 말하다 실수해서 면박도 많이 받았고 외국 친구와 과제를 수행할 때 제 의견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해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제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취업 준비 시간에 인터뷰를 마치고 불합격 소식을 전하는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해 떨어졌다고 나 자신을 질타하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질까 생각하며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여 이미 경험했던 행운의 법칙에 대한 의심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가끔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며 왜 남들이 원하는 재무 분야를 떠났냐고 질타 아닌 질타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아 MBA를 졸업했는데 월급이 적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저에게도 매일매일 도전과 힘든 일이 다가오고 있고 그런 힘든 일로 인해 괴로워하며 한숨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학 준비, MBA 재학 중 영어 및 문화장벽에 대한 도전, 인턴십 및 졸업 후 구직과정 등 제 인생을 통해 행운 실험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저에게는 예전과는 달라진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행운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진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런 일들이 점차 줄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운이 무조건 많이 그리고 빨리 오는 것보다 제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저에게 다가오는 적절한 행운만이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행운이란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루어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계속 시도해 간다면 점점 더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며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 왼쪽 다리가 계속 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도 가끔씩 허리가 아파 허리 보호대를 차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직 마음껏 뛰지도 못하고 무거운 짐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통도 줄어들고 다리 저림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그리고 7년 전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꾸고 불가능해 보이던 계획을 세웠던 제가 꿈에 그리던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 지금까지 아쇼카에서 행복한 꿈을 꾸며 일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모든 일이 순조롭고 고통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꿈을 머금고 그 상상에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행운을 만들게 될 것이고 어느새 그 꿈이 행복한 현실이 되어 다가온다는 것을 지금은 믿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의 멈추지 않는 꿈. 제가 워싱턴 DC에 와서 일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 갑니다. 아쇼카에서 전 세계 30개국의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한국에서 일하다가 미국에 와서 이전의 일과는 완전히 다른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실험했던 행운의 법칙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기한 것은 유럽,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그리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동료들 모두 이 행운의 법칙 7단계에 공감해하며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쇼카에서 일하며 우리가 실험한 행운의 법칙들이 국경과 시대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이 책의 어린이 및 청소년 버전이 행운의 고물토끼라는 책을 출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들이 자신들도 읽고 싶다며 언제 영어로 책이 출간되냐고 많이 물어옵니다. 그중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 동료는 그 책을 읽은 후 적극적으로 행운의 법칙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며 벌써 중국에 있는 자기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 법칙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많이 따뜻해집니다. 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는 나는 행운아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행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을 행운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행운의 법칙 7단계를 익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실행한 방법을 문자 그대로 따라한다면 원하는 성공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이르는 방식은 각자의 개성과 장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아직 저희가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제 행운 실험을 보고 제 1편을 마친 수준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 시작은 행운의 법칙 7단계의 무의식적인 습관화를 위해서 이 책을 최소한 7번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서문에서 언급했지만 가능한 한 심신이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읽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적용입니다. 여기 나온 방법들을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본인만의 행운의 법칙 7단계의 창조적 적용법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자신의 인생에서 행운의 법칙 7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서로 행운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쉽게 저희 인생에서 행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행운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이 책을 단계별로 함께 읽으며 서로 격려해줄 수 있는 친구 및 가족 등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행운 모임을 만드세요. 자신이 나태해져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줄 수 있는 행운 시스템을 만든다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막 인생에서의 행운 실험 보고서 제1편을 마쳤고 이제 행운 실험 보고서 제2편을 시작하려 합니다. 행운 실험 보고서 제1편에서는 이 꿈의 연금술로 인해 저희의 작은 꿈을 현실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고 이제 행운 실험 보고서 제2편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바로 행복을 퍼뜨리는 데 집중하기지다. 같이 뷰포인트 파운데이션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한 친구는 워싱턴에 있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가 투자기관 아쇼카에서 한국인 최초 디렉터로서 열심히 일하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고 또 한 친구는 행운의 법칙들을 교육하며 행운의 지혜를 널리 퍼뜨리고 행복한 학교 설립을 위한 책추남 나비스쿨을 운영하며 오늘도 행복한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희는 혼자 꾸면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운의 법칙을 익히고 더 행복한 세상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가 있기까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사랑과 마음을 전합니다. 행운 신혼 보고서 1편을 마치며 김민기 주우석